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센트럴 흉부외과 원장 김승진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 하지정맥류와 얼마나 관련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병원에 오는 그 발바닥 통증 환자가 전체 발바닥 환자 통증 환자의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험은 이제 일단 우리 병원의 예를 들어보면은 발바닥 통증은 정맥류와 확실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뭐 발바닥은 정맥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글이 뜨는데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일단 발바닥 통증은 하지정맥류와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말이겠죠. 근데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또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이 모든 통증, 발바닥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과 겹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흔하게 뭐 표현하는 게 이제 발바닥에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거. 사실 그것도 뭐 사실 실체가 없는 병이에요. 족저에 있는 근육의 막에 염증이 생겼단 말인데 그게 뭐 조직학적으로 또 병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없어요. 족저근막염이라 하면은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족저근막을 생검, 그 이제 영어로 바이옵시라는 건데 칼로 째서 그 근막을 채취해서 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현대의학에서는 정확한 병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병원에 족저근막염을 몇 년간 치료하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하지정맥의 초음파 검사에서 역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나온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한 100명 중에 50명은 치료 후 2, 3주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나머지 한 35명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데 15명 정도는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병이 이 병에 같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단순 통증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지간신경종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근막 통증 증후군도 있을 것이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통증은 이제 정맥류와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이 판막 고장으로 인해서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피가 몰릴 거 아니에요. 노폐물이 차 있는 정맥피가. 그래서 또 많이 경험하는 게 이제 이 걸을 때 이 발바닥이 꼭 남의 사람 같은 느낌, 스폰지를 바른 느낌 그런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검사해서 역류가 있을 경우에 역류를 해결해 주면은 낫는 분들이 많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어요. 100명을 수술해서 100명 다 낫는 거는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들 오히려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발바닥에 이 정맥류와 상관이 없다는 내가 바로 앞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뭐든지 하나의 사례를 들고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이 블로그 글은 상관이 없다고 막 그냥 비난하는 그런 말 써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발바닥 통증이 하지정맥류와 100%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의학이든 뭐든 간에 100%라는 것은 수학도 100%는 없을걸요, 아마. 수학에 1 더하기 1은 2다? 그것도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 양자역학에 보면은 뭐 어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발바닥은 정맥류 상관이 없다. 이거는 어떤 과학의 기본적인 그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몇몇의 경우를 두고 전체 일반화 시켜가지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은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병원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간 발바닥 통증 때문에 뭐 다른 과에서 뭐 도수 치료한다고 몇 천만 원을 써서 우리 병원에 온 분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병원인지 뭐 말을 안 하니까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정맥류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치료한 분 중에도 100명 중에 뭐 일부 비율은 증상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저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원장님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한테 수술 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수술 좀 더 하려고 없는 사실을 부풀려 가지고 100명 치료하면 100명 다 낫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저도 수술을 받아본 사람이지만 그 수술하시는 분이 이 수술의 성공률은 한 80%입니다 하면 수긍을 해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